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필리핀의 헬퍼의 장단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까 해요. 예전에 제가 필리핀 생활비에 대해서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 조금 언짢다고 생각하신 분이 좀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냥 일반적인 가정인데 왜 집에 가사도우미가 한 명 있고 아이를 돌보는 베이비시터가 있느냐. 그래서 굉장히 낭비벽이 심한 그런 가정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언젠가는 좀 이런 영상을 한번 찍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좀 늦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빌리지는 필리핀의 중산층입니다. 중산층 중에 중산층을 한 10단계로 나눈다면 밑에서 한 3번째? 그 정도 수준이 되는 중산층이에요. 그러니까 중산층 중에서도 잘 사는 건 아니죠. 이런 단계인데도 빌리지 안에 한 30-40%는 집에 헬퍼가 있습니다. 어떤 집은 정원사까지 있는 집도 있고, 그게 이제 필리핀 분위기예요. 헬퍼를 두었을 때의 장점을 좀 더 활용을 하는 게 필리핀입니다. 제가 근래 5개월 동안 헬퍼 없이 지냈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아주머니께서 그만뒀는데요. 5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제가 가사 일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집에 청소와 빨래를 하는데 4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음식을 하는데 적어도 2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그 외에 이렇게 밀려뒀던 일, 잡동사니 일들이 많아요. 그게 한 2시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하루에 8시간을 집안일에 묶여요.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은 뭐 식사하는 시간, 그리고 그걸 빼면 나머지는 다 건이, 우리 아이와 같이 놀아줘야 되는 시간 해서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건이가 잠드는 9시까지 제 개인적인 휴식 시간이 단 1도 없습니다. 이렇게 5개월을 보내왔는데요. 정말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소소한 장점은 우리들에 대해서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이해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갔을 때 여기 현지 언어로 사용해야 될 만한 상황이라든가 이럴 때 우리 대신 쉽게 말하면 통역관이죠. 저희를 잘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그럴 때 또 요긴하게 저희한테 도움을 주기도 해요. 필리핀은 스콜 현상 때문에 갑자기 큰 비가 내릴 때가 많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그렇게 비가 오고 있거든요. 외출할 때 빨래를 널어놓고 밖에 나갔을 때 비가 와도 걱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 이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헬퍼보다는 보모죠. 베이비시터를 고용했을 경우인데, 우리가 보통 엄마가 아이를 돌보면 눈이 2개가 지켜보잖아요. 그러면 보모가 있으면 눈이 4개가 지켜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는 대부분이 잠깐 눈 돌린 사이에 벌어집니다. 근데 내가 잠깐 눈을 돌려도 보모가 보고 있기 때문에 안전상의 사고가 정말 확연하게 줄어들어요. 물론 사고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이제 보모한테 이제 기본적인 교육을 철저히 시켜놔야지 그 바탕이 있는데, 엄마가 좀 더 여유가 생겨서 아이의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모가 그거를 다시 더블 체크도 해줄 수 있고, 금전적인 이득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월급이 나가는데 어떻게 금전적으로 이득이 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한국에서는 직장을 나가서 부모님 모두가 직장을 나가서 400만 원을 버는데 300만 원으로 집에서 헬퍼 또는 베이비시터를 고용한다는 건 힘들어요. 근데 필리핀에서 한국 사람이 일을 나가서 200만 원을 버는데 25만 원에 헬퍼나 보모를 쓰는 거는 훨씬 더 이득이 된다는 얘기죠. 집안일도 관리를 다 해주고 살림도 다 해주고,
그리고 아이들도 돌봐주는데 나는 나가서 일을 하고 거기에 한 200만 원의 더 추가적인 이익이 생긴다라고 하면 헬퍼를 안 쓰는 것보다는 헬퍼를 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돈이 있는데 돈을 더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거는 뭐냐면 작은 부분을 투자를 해서 더 큰 부분을 얻고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예전처럼 그 생활비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처럼 돈이 남아 도는구나 라는 그런 그 다른 시선으로 좀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장점도 많이 있지만 너무 길어지면 그러니까 이제는 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장점에 경제적인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반대로 경제적으로 소비가 이루어지죠. 그 직장을 다니지 않는데 헬퍼를 쓴다 하는 경우라면은 경제적인 손실이 있죠. 월급에 식비에 뭐 차비라든가 이런 기타 잡다한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 간단하게 첫 번째로 꼽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손 탄다? 쉽게 얘기하면 뭐 쌀이라든가 기름이 됐든 간장이 됐든, 그 다음에 욕실용품 휴지라든가 샴푸라든가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가끔씩 살짝 지갑에서 작은 돈에서 큰 돈으로 이어지는 그런 도난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마음의 준비는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조금 단점이에요. 만약에 조금 큰 물건 아니면은 이제 보석류라든가 돈이 금액이 조금 크다 이런 거를 훔쳤을 때는 집 안에 놓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검사를 할까봐 집 밖에다 숨겨놔요. 집 바로 앞에 뭐 나무 옆에 흙을 파서 거기다가 묻어둔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트라이시클 운전사가 남자친구라든가 아니면 이웃집에 동료가 있다든가 해서 다른 곳에 물건을 미리 빼돌렸다가 외출할 때 가지고 나가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고요.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제 주인의 신발을, 오너의 신발을 숨겨놨다가 쉬는 날 나갈 때 신발로 신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게이트라든가 이런 데에서 가방 검사하고 이런 곳이 있거든요. 일반 빌리지는. 그럴 때는 신발이 그 오너의 신발일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잘하게 손을 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는 거지만 그래도 가장 큰 문제점인 게 바로 법률적인 문제에 빠진다는 건데요. 그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셋업 범죄죠. 셋업 범죄 같은 경우는 이제 헬퍼와 경찰이 둘이서 이미 스토리를 다 짜고서 벌인 일이기 때문에 꼼짝없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일단 경찰이 와서 데려가고 나면 내가 스스로 증거를 찾을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는 여성의 증언이 일단 우선입니다. 그냥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냥 끝난 거예요. 자, 이제 나는 정말 죄가 없는데 수감돼 있는 동안 나는 증거도 찾고 막 하려고, 난 합의금 같은 거 나 싫어 해서 기다립니다. 수감이 돼서 기다리다 보면은 재판을 하겠죠? 재판 장소에 그 헬퍼는 안 나타나요. 재판이 아무리 여러 번을 해도 무섭다는 이유를 들고서는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감옥에서 지내는 것도 한두 달이지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못 버텨요. 그래서 결국은 고생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합의하자 해서 합의금을 주면 대부분은 경찰이 가져가고 헬퍼는 아주 작은 일부만 가져가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경우를 겪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습니다. 제가 단점으로 이제 조금 큰 거를 얘기를 해서 여기서 헬퍼를 쓰는 거가 좀 무섭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대부분은 이제 자잘한 일이고, 그것보다 이제 내가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많고, 그리고 건강도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때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필리핀 현지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도 여기 오면 헬퍼와 보모를 많이 고용해서 쓴다고 생각이 들어요.
장단점은 개인적으로 잘 비교를 하시면 되고요. 또 와서 생활을 하시면서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아니다 생각하면 더 이상은 안 쓰면 되니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기초적인 건데 그래도 필리핀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는데 또 갈 기회가 있어서 당분간 필리핀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